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 남섬 크라이스트처치의 두 군데 사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5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건은 뉴질랜드 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의회가 총기 관련 법 개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수일 내에 총기 관련 법의 개정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으로 호주 출신 28살 브렌튼 타란트는 자신을 백호주의자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브렌트는 군용 총기를 더 살상력 높게 개조해 소지하고 있었는데 뉴질랜드 현행법에 따르면 이는 합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던 총리는 앞으로 10일 이내 테러 방지를 위한 새로운 총기 관련 법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로써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총기 관련 법 개정에 반대해왔던 윈스턴 피터스 부총리도 이번 사건 이후 법 개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6년 뉴질랜드 경찰 추계에 따르면 뉴질랜드인이 합법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총기는 120만 정으로 국민 4명당 한 정의 총기를 가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16살 이상이면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할 수 있고 18살 이상이면 군용 반자동 소총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총기 소지자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개인용 총기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러한 제도를 가진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총기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원조사, 범죄 경력, 가정폭력 그리고 마약 복용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총기를 등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찰도 반자동 소총이나 구원총 등이 얼마나 보급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호주 경찰은 지난주 금요일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의 두 군데 사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후 시드니 북쪽의 두 군데 가정집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28살 호주 출신 브렌튼 타란트는 혼자서 이 범죄를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호주 시드니 북쪽 600km 거리에 있는 샌디비치와 로렌스 등 두 군데 가정집을 급습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 사우스웨일스 경찰은 이번 조사의 기본 목적은 뉴질랜드 경찰과의 공조 수사를 위해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반자동 소총을 소지하고 있는 뉴질랜드인들은 크라이스트처치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앞으로 이들 총기류가 사용 금지될 것으로 보고 자진 반납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총기를 포기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와이라라파에 살고 있는 한 시민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반자동 소총을 경찰서에 가서 반납했다고 말하고 경찰은 반납 이유를 묻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민은 자신이 자동 소총을 경찰에 반납한 첫 번째 사람일 것이라고 말하고 자신은 단순히 이 총기를 소지하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터키의 정보당국은 크라이스트처치의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은 조직 집단의 지원과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그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지난 2016년 3월에 일주일간 그리고 9월에는 한 달 이상 터키를 방문했고 지난 8년 이상 유럽과 파키스탄, 북한 등을 수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터키 정보당국이 전했습니다. 터키의 정보당국은 호텔 기록과 카메라 자료를 통해서 이 범인의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터키의 고위 관리는 뉴질랜드 정부 관리와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앞으로 수일간 만나 정보 교환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5일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두 가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종교 사원에서 총기 난사가 발생해 50명이나 숨졌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이 사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개됐다는 사실입니다.
뉴질랜드 제신다 아던 총리는 이번 사건 발생 직전 이메일을 통해 총기 난사 계획을 받았다고 말하고 직원들이 관리하는 이 이메일 계정의 내용은 아던 총리가 보지 못했다고 총리실 비서가 CNN에서 밝혔습니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소셜미디어에 올려진 87페이지짜리 문서에는 반이민, 반무슬림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대상이 된 이슬람 신도는 뉴질랜드 인구 가운데 약 1.1%를 차지하고 있고 이번 희생자들은 대부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숨진 희생자와 부상자들을 위한 성금 430여만 달러가 모금됐습니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은 뉴질랜드는 물론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국내외에서 많은 성금과 위로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피해자 지원 그룹은 공식 성금 모금 웹사이트를 마련했는데 이틀 만에 280만 달러가 모금됐고 미국의 기금 모금 웹사이트에서도 140만 달러가 모금됐습니다. 민주평통이 주최한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의 강연회가 지난 17일 오클랜드 한인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강연회는 오클랜드 대학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크라이스트처치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보안상의 이유로 장소를 한인회관으로 옮겨서 실시됐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강연회에서 한반도 신뢰 구축과 군비 감축 등을 통해 종전선언, 평화선언, 평화조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는 큰 진전을 보았다고 말하고 궁극적으로 남북이 하나가 되면 전쟁의 구조적 원인이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강연회 다음 날인 18일 아시아 뉴질랜드 협의회와 함께 간담회를 가진 다음 호주로 떠났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결국에 북이 비핵화의 의지가 있든 없든 간에 북을 설득해서 비핵화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다면 결국에 제재와 최대한의 압박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 제재와 최대한의 압박이 결과는 결국에 군사적 대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 가능성이 고조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의지, 의도와 관계없이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북한을 바꾸는 작업,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유무학원은 한국의 부채춤을 연습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부채를 기증했습니다. 오클랜드 동쪽에 위치한 마누레와 고등학교는 전통 있는 문화 행사인 ASB 폴리페스트에 한국의 부채춤으로 출전했습니다. 4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문화 행사는 오클랜드 전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마오리, 쿡아일랜드, 니우에, 통화, 사모아 지역의 다양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ASB 폴리페스트 행사에는 매년 1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찾고 있는데 오클랜드 이외의 지역과 외국에서도 참가하고 있어 이 행사를 더욱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참가한 마누레와 고등학교의 한국 부채춤 팀은 15명의 여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학생은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의 부채춤을 익혔다고 말했습니다. 마누레와 고등학교에는 한국의 부채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없어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학생들 스스로 한국의 부채춤을 연습해 이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아그네스 웹입니다. Korean fan dance, 대박. What made you interested in Korean fan dance or Korean culture? Well, originally I got into K-pop and gradually got into the Korean culture and the way that they did things in their backgrounds. Yes. 통화 출신의 디자이너가 태평양 섬나라의 디자이너와 모델들에게 활동 범위를 넓혀주기 위한 로열 폴리네시아 패션 위크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오는 3월 30일 오클랜드 서쪽 핸더슨에 위치한 코반 에스테이트 아트 센터에서 열리는 제1회 로열 폴리네시아 패션쇼에는 8명의 해외 디자이너와 6명의 뉴질랜드 디자이너들이 참여해 각자의 솜씨를 선보이게 됩니다. 이 로열 폴리네시아 패션쇼는 앞으로 참가 보인을 더욱 넓혀 한국,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각국의 디자이너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주최 측은 밝혔습니다. 저희 해피 WTV는 이 행사의 공식 미디어 파트너로 선정돼 홍보를 맡게 됐습니다. And I'm the director for Royal Polynesia Fashion Week. And this is going to be our first year that we will be running our fashion show. The Royal Polynesia Fashion Show is providing a platform to give more opportunities for our designers as majority Polynesians. At the same time, our models. 저희 해피 WTV 한국어 방송은 뉴질랜드 현지 프로덕션사와 함께 뉴질랜드 전역의 관광 정보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키위라이프라고 이름 붙여진 이 프로그램은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제작돼 뉴질랜드를 찾는 해외 관광객들이나 뉴질랜드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해외 방송사에도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번 주부터 뉴질랜드 북섬을 시작으로 모두 13편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한국어 버전은 신태섭 군이 출연해 다양한 정보를 재미있게 보여주게 됩니다. WTV 그룹의 한국 채널인 해피 WTV가 미스 아시아 퍼시픽 인터내셔널의 공식 미디어 파트너로 지정됐습니다. 미스 아시아 퍼시픽 인터내셔널은 다양성에서 오는 아름다움과 전 세계의 여성들을 아우르고 아름다움과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미스 아시아 퍼시픽 인터내셔널은 지난 1968년에 시작된 이래 아시아의 대표적인 미인 대회로 자리 잡았는데 이 대회의 목적은 평화를 도모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아시아, 중동, 태평양 지역의 참여국 간의 무역과 관광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클랜드 시내 코디스 호텔에서는 2019년 대회의 공식 출전자들의 프리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경찰 출신인 사진작가 로저 셰퍼드의 남북한 사진 20여 점이 오클랜드 한인회관에서 전시돼 교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 구례에서 살고 있는 로저 셰퍼드는 이번 사진전의 주제를 원코리아라고 이름 붙이고 한반도의 척추에 해당하는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의 주요 산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You look very interested in Korean things, Korean culture, Korean scenery, etc. What made you so? I think maybe like a long time ago, I taught English in Korea for 1 year. And when I was there, I went to the mountains. And then after that, I went back to New Zealand and I became a police officer. And then later in 2006, I had opportunity to go on holiday, so I chose Korea to go back again. And then I discovered Baekdu Daegan. So I trek Baekdu Daegan and Iksan Yuknyeon. And then I discover like very beautiful mountains in Korea and then interesting culture attached to the mountains of Korea. And then I went back again and then I wrote a guidebook. And then in 2010 I quit my job and I went to live in South Korea full time. And I just studied Baekdu Daegan, Nambook, and then I did also trekking guide work for income. 영국 등 유럽은 대북 제재를 강력히 지지하고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유럽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제재안을 주도하면 유럽은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DC 허드슨 연구소가 인도태평양에서 유럽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유럽이 대북 제재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국은 대북 제재를 통과시킨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북한의 불법 선박 환적을 감시하기 위해
지난해 상륙함 알비온호에 이어 올해도 호위함 HMS 몬트로스호를 일본에 추가 배치한 점이 강조됐습니다. We are supportive of the regional countries. In other words, those sanctions packages that are designed b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e UK plays a very, considerate role, but a complementary and contributing role. 덴마크 출신 전문가 역시 유럽 국가들은 대북 제재안을 적극 이행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일본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Europe has also been very loyal to the sanctions that have been, decided by the U.S., by Japan, and they have been in a sort of supportive rather than not really a leading role.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가 결렬된 뒤 동창리 발사장 등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위성이나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은 대북 지렛대를 강화하기 위해 곧바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The areas where there's been the most circumvention of international sanctions. So we tighten up the existing international and national sanctions that are already on the books, but unfortunately we've seen North Korea find ways to circumvent them. And then we can look about additional sanctions. 크로닌 연구원은 이어 미국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북한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면서 유럽과 영내 국가들의 협조 극대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